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코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 코인 100%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 회사 트레이더 분 감기 걸려서 3일째 출근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요즘 감기가 매우 독한 모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현재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글로벌 회계법인에서 바이낸스와 업무 중단의 발표로 급락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정말 저 바닥이 아닌 저 지하로 떨어질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불장이 올 때를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공포 탐욕 지수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기준으로 공포 지수는 29인데요. 지난주보다는 5단계 높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공포 단계를 보여주고 있네요. 22년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시면 대부분 그때는 극단적 공포와 공포 사회적 변동으로 보이는데, 특히 6월 셀리우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정말 극심한 공포가 극에 있었죠. 그때 리플이 3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갔었고 공포 탐욕 지수는 6단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대치에는 훨씬 못 미치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회복의 사이클을 일정 부분 보이기는 했었는데요. FTX 악재로 회복 사이클이 비록 단기지만 그 단기도 너무나 빨리 무너지고 지금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비록 사이클의 텀이 리플의 소송 결과 혹은 거시경제의 변수에 따라서 이번에는 어떤 주기로 오는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 또한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리플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다 비슷할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너무 바라보고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코인 100% 정보방에서 필요한 정보 받아보시고 현 상황을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100% 정보방은 모든 것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저희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 호재 정보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개인적인 문의사항, 언제 사나요? 사나요? 이제 팔아야 하나요? 등등 모든 질문에 친절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 많은 분들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 많으시고요. 서로 이익을 나눠주기 위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100% 무료 공개방이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고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빅4 회계법인은 딜로이트, 언스트 앤 영, KPMG,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인데요. 얼마 전 바이낸스가 빅4 회계법인이 아닌 마자르라는 회사와 암호화폐 감사를 진행했던 거 다 아실 텐데, 이에 대해서 빅4 회계법인을 두고 왜 마자르와 진행을 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 측은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줄 아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마자르가 진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누군가가 코인백신을 빅4 회계법인 중에서 딜로이트와 진행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그 트윗을 남겼는데, 오늘 바이낸스 빅4 회계법인이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감사를 수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자르가 암호화폐 회사에 감사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뭔가 바이낸스에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이제 보니 빅4 회계법인들이 역시 감사를 해달라고 해도 수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혹시라도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분야, 암호화폐 업계를 감사를 할 때 생길지 모르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다, 이런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코인베이스는 하는데 다른 암호화폐 업계들은 안 하겠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인데, 그들이 FTX 리스크가 불거지기 전에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매년 기업들이 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본인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의혹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계감사 회사를 지정해서 감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블록체인, 우리의 자산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고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암호화폐 관련해서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보도된 헤스터 피어스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증권임을 증명하는 하위 테스트 관련 의미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하위 테스트 안에서 투자 계약은 자산도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 보수되는 약속 두 가지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투자 계약의 일부로 당신에게 오렌지 숲을 팔았다고 해서 오렌지 쇼핑 증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렌지 숲, 그리고 내가 오렌지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당신을 위해 이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 당신에게 했던 약속, 그것이 있어야 증권 제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암호화폐 자산 자체가 증권인지의 여부는 하위 테스트 전에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라고 피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플 XRP가 증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위 테스트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입증할 수 없는 명백한 결함이 있음에도 소송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식 판결 신청서를 보시면 리플의 초기 판매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였지만 정작 하위 테스트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녀는 2018년도 SEC 기업 재무부분 책임자 윌리엄 히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하위 테스트에서 정의되지 않은 인계값이 충분히 분산되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위 테스트는 오렌지 쇼핑이 영구적인 증권으로 취급될 것이라고만 말했지 언제 그것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힘만의 논리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짝 피어스는 암호화폐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하위 테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암호화폐를 위한 명확한 규제를 제시하는데 SEC의 긍정적인 진전은 전혀 없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보기관의 무기를 가지고 지나치고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투자자만 손해를 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르다노 설립자 찰스 호스킨슨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리플과 SEC가 15일 합의가 있을 거라는 루머를 퍼뜨린 이후에 리플 XRP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서 어제는 XRP가 파트너십이다 혹은 기술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삶의 독성을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리플 XRP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심지어 에이다와 XRP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편도 선택하지 않았던 일부 카르다노 보유자도 XRP와 해당 커뮤니티를 옹호하기 위해 달려들었다는 소식인데요. 찰스 호스킨의 XRP 관련 수많은 발언들이 무엇에 의해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와 리플 커뮤니티는 처음부터 꼬인 관계라 매듭을 풀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찰스 호스킨슨도 자중하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